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와 교회의 어원과 교회에 관한 여러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하면 처치란 말과 커크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치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커크에서 왔다라고만 적어놨고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성당, 기독교도, 그 다음 성직, 교파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어원을 보게 되니까요, 고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시리스 또는 커스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적어놨고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시라 발음이 될지 K라 발음이 될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산스크리트에서 보니까요, 키르티라고 적어놨네요. 그 다음 초기 게르만어에서는 키르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대 색선어에서도 키리카 이렇게 적어놨네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커크, 크러커 이렇게 적어놨고요.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고대 프러시아어에서는 제르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도 유럽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KEU에서요, 커커이라는데 이걸 발음적으로 해보면요, 괴어 또는 켜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고요. 뜻은 정확하게 얘들이 부풀어 오르다 또는 둥글게 이렇게 홀, 비어있다, 둥근 지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어원에 관한 단어들이 이렇게 처치, 커커, 퀴리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을 봐야 지금 처치가 무슨 뜻이고 커크가 무슨 뜻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관련된 어원이 다음과 같은 단어를 하니까요. 그걸 보니까 accumulate, cumulative, cumulus, accumulate, accumulation이었어요. 이 accumulate란 말은 끌어모으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쌓았어요. 청청히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교회에 나타나는 처치는 첫 번째 뜻은 이렇게 청청히 쌓아 올린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케이브 계통의 이 말도 같은 어원이라 하니까 케이브는 전부 뜻이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케이브는 동굴이란 뜻이니까 케이브는 또 캐비티도 이 구멍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 구멍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케이브란 말은. 그러니까 구멍을 뜻하는 말이니까 공간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이제 계통의 말을 보니까요, 이 코어란 말은 헛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콜리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빈 곳을 나타내는 강을 나타내요. 우리가 그 코에 안에 들이는 구멍을 비강이라 부르잖아요. 그때 그 강자가 바로 빌강자입니다. 빈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말들은 둘러싼 방벽을 뜻하니까, 그럼 둘러싸다 그런 방벽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맨 끝에 이 말도 같은 어원이라 했으니까요, 케마톨로지란 말은 이게 물결학이에요. 파랑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처음 보는 단어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하고 같은 어원이다 하니까 그러면 처치의 근본적인 뜻은 이렇게 청청히 쌓아 올린다는 말과 구멍, 빈 곳 또는 둘러쌌다 또는 물결과 같이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교회를 나타내서 우리가 처치 말고 또 딴 뜻이 커크란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커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뜻하는 말이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나 하고 또 살펴보니까요. 자, 에티몰로지 온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북쪽, 그러니까 노스 중세 영어에서는 노스 중세 영어에서는 키르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키르자에서 왔거나 아니면 고대 영어인 이렇게 시리스 여기에서 왔고, 또는 고대 색선어의 키리카, 그러니까 시자가 K로 발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키리스 또는 키르카에서 왔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의 쿠르키온 오카야 이런데, 이거는 옳혀서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집이란 뜻이에요. 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느님의 집 또는 주인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위키피디아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이 위키피디아는 또 다르게 이제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키르크란 말이 결국 처치에서 왔으니까 얘들이 지금 처치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커크에서 왔는데 커크가 지금 키르크잖아요. 이 키르크에서 왔는데 이 말은 지금 온라인 에티몰로지를 보기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이 어원이 나와 있으면서 그리스에서 있는 바로 주인의 집인 이제 쿠리콘 오키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데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시 자, the etymology of this word is generally assumed to be from the Greece, Curious Okius 이러니까 요 말하고 똑같이 그리스에서 온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추정되냐면 바로 House of the Lord, 주인집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지만 but, 그 중요한 요거예요. 이것은 가장 most improbable,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가능성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에티모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원의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아니다. 가장 improbable하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가장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as the word existed in all the Celtic dialects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Greek,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도입되기 훨씬 전에 셀틱 사투리가 방언이 이미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은 아니다. 왜 그래? 하니까 셀틱 방언이 이미 그리스어가 도입되기 전에 존재했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No doubt the word means a circle.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단어의 뜻은 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원이라고 나왔네요. 분명히. 그러면 교회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처치의 뜻은 뭐냐? 원입니다. 원. 이야기됐죠. The place of worship among the German and the Celtic nation were always circular.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과 그리고 셀틱 나라들의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그 경배하는 장소는 항상 원형이었다. 라고 나왔네요. 그 원형이네요. 그리고 증거로서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요. 서큘러 스톤헤인지가 나 있네요. 스톤헨지의 원형을 갖다가 지금 증거로 들고 있고, 근데 이 스톤헨지는 가장 고대의 돌인데, 그러니까 메가리스니까 거석 문화죠. 지구에 있는 거석 문화 중에서 가장 고대의 형태인데 그것이 서큘러다라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교회의 근원적인 뜻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compare Anglo-Saxon sorcerer, a small church. 이 small church를 sorcerer라 부르는데 이것은 circle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circle이다. circle이란데요. 원이다 이 말이죠. circle, 원이다. In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 그것은 뭐라 부르냐면 커크라 불러지는데, 그리고 독일에서는 키르체라 불러진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source라고 이제 불러진다.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C라는 발음은 K 발음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모라인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어원사전에서는 그냥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위키피디아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미 그리스어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 셀틱 방언이 존재했고, 그리고 모든 그 지금 경배하는 장소,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장소들이 바로 원형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스톤헨지는 가장 오래된 가장 고대의 거석 문화인데 그 모양 자체가 지금 원형이다. 그리고 지금 단어들의 그 이제 변천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보세요. 서클하고 똑같죠? 서클인데 서클에서 서클로 됐으니까 발음 변화가 또 철자 변화가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처치라든지 커크나 처치의 근본적인 어원은 뭐라? 원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못을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스톤헨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톤헨지를 보니까 보세요. 원형이죠. 원형으로 딱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버브리라는 이제 곳을 또 보니까요. 또 원이네요. 원형이죠. 원형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춘코이트라는 곳을 이제 가보니까요. 지금 이게
바로 고인돌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거승문화를 지금 언급해서 스톤헨지가 지금 거승문화를 했으니까 영국에 남아있는 거승문화를 찾아보면 바로 춘코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도 그냥 볼 때는 이렇게 고인돌이지만 위에서 찾아보면 분명하게 또 원이네요. 그죠? 분명하게 원을 또 그리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넬에서 지금 네 번째 원이 지금 숨겨져 있던 네 번째 원이 지금 발견됐다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바로 네 번째 코넬에서 지금 발견된 이 거승문화들을 보게 되면 바로 원이 지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개 더 지금 발견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승문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네 번째 지금 발견된 겁니다. 이게 우물에서 금양동이 지금 지금 물동이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금제로 된 거. 자, 그런데 그걸 위에서 찾아보면 다 원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교회의 근본적인 뜻은 그럼 뭐냐? 원이다 이 말이죠. 원. 그렇다면 우리는 처치를 어떻게 이제 발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처치는 우리말 처치. 다시 말하면 처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처다 말은 치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쳐다, 치다 하는 말은 벽 따위를 둘러서 세우거나 쌓다잖아요. 그 둘러 세운다니까 지금 모양을 보세요. 둘러서 지금 세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치란 말이 우리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커커란 발음은 뭐냐 하면 꺾었단 말이겠죠. 발음 그대로 커커 하니까 꺾으니까 둥글게 꺾어진 곳이다. 둥근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처치란 말과 커커란 말은 근본적인 뜻은 둥글게 꺾은 곳 또는 처진 곳, 둘러싼 곳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교회나 성당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원형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관련된 말이 또 키리에 일레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키리에도 얘네들은 해석할 때 뭐라냐면 기도문으로 주여 올려주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키리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원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여기서 왔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 철자하고 이 철자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키리에고 여기는 키를 크니까 두 번 지금 여도 처치가 처치 두 번 있거든요. 쳐서 치다 뜻이니까 두르고 둘렀다 뜻이에요. 치다 말이 두 번 들어있잖아요. 두르고 둘렀다 뜻이고 이것도 꺾고 꺾었다니까 꺾어 하니까 한 번만 꺾이는 게 아니라 꺾어 하니까 두 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만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주여 올려주소서라고 해석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둥글다에서 왔는 교회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승문화가 있는 영국은 어디가 가장 유명하냐면요. 춘코이트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근데 춘코이트란 말은 그럼 코이트가 뜻이 뭔 말이냐라고 이제 보면요. 이제 사전상의 해석은 그냥 고리 던지기를 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말은 또 마찬가지로 수세기 전부터 지금 이게 왔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4세기 말에 코이트란 말이 있는데 앵글로 프렌치 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플랫스톤이다. 그러니까 플랫스톤이 평평한 돌이란 말이에요. 평평한 돌이 고리는 아니잖아요. 고리가 평평한 돌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평한 돌이 왜 고리예요? 그죠? 근데 thrown into 게임에서 평평한 돌을 던지는 게임이었다. 이 코이트가.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a ring of iron 그러니까 철고리로 바뀌었고 그것이 사용되었다. 언제? 15세기 때 100년 지나서 이제 평평한 돌인 평돌을 이제 고리로 바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왜 코이트란 말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 전에 그러면 코이트란 말은 고리가 아니라 평평한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춘코이트를 가봅시다. 가보니까 요런 돌이네요. 요런 돌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고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 퀘이트란 말은 괴었단 말이죠. 괴다. 돌을 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돌을 갖다 우리는 뭐라 보냐면 우리가 고인돌이라 부르잖아요. 그때 고인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고인돌 할 때 이 고인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물이 고였다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고인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성묘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즘은 우리가 잘 안 말하니까 지자가 무슨 말인가 하고 지를 파자해 보니까 지는 지탱하다, 버티다, 가르다 뜻이지만 괴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괴다.
괴어진 돌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인돌의 진짜 뜻은 괜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트란 말은 바로 코이트는 괴었다 이 말이죠. 자, 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괴다란 말은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에서는요, 괴했다라고 안 하고 고았다 합니다. 고았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습니다. 고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야야 돌 좀 고아라 고아라 이래야지 괴어라 괴어라 이렇게 발음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 괴자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고았다 이래요. 발음이 똑같죠. 고았다. 예, 고있다. 똑같은 애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쓴 사람이 바로 켈트족이잖아요. 그 켈트족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거를 보나 아니면 그 DNA적으로 봐서도 동이족하고 거의 같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쓰던 고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은 골이라는 뜻이 아니라 괴었다. 지금 이 충고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이 돌이 지금 이렇게 고여져 있단 말이에요. 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청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요 지금 큐뮬레이터란 말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큐뮬레이터란 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끌어모았다, 쌓아 올렸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쌓아 올린 거죠. 이 말이 여기 나왔다는 것도 얘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치란 말은 둥글다에서 나왔고, 지금 여기 지금 퀘이트란 말 자체가, 이 고이트란 말 자체가 이게 켜 올렸다, 청청이 쌓아 올렸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평평한 돌을 쌓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쇠로 된 링을 사용했다 이러잖아요. 그건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코이트란 말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평평한 돌을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승묘 할 때 이 지자도 마찬가지로 괴다란 말이고, 우리의 지금 고인돌이란 말도 밑에 괴했단 말이죠. 괴인돌이란 말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퀘이트하고 관련된 지금 요것도 더 찾기 위해서 요 퀘이트라는 단어의 주변 단어를 지금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나옵니다. 얘는 지금 한번 봅시다. 또 얘네들이 뭐를 나왔냐면요, A word of uncertain origin 하니까 이 단어 퀘이트의 어원은 잘 모르겠다 해놨습니다. 아마도 고대 프렌치어 고이트에서 나왔는데 평돌이다. 자, 평돌이 고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돌은 고였다, 이렇게 지금 고았다 해야 되겠죠. 경상도 사투리 하면 그대로 고았다. 이것은 아마도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쿠션이다. 쿠션이니까 당연히 밑에 고아야 되겠잖아요. 방석 뭐 하는 겁니까? 쿠션이 방석이잖아요. 방석 뭐 합니까? 우리 엉덩이 밑에 고우는 거잖아요. 엉덩이 밑을 받치는 거잖아요. 받쳤다 이 말이죠. 고았다 말은 받친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변형이 코이트를 했는데 이게 뭐냐, 퀼트하고 같은 뜻이니까 요걸 한번 살펴봐라 했습니다. 그럼 퀼트가 뭐예요? 누비 이불 아닙니까? 이불 뭐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죠. 그래서 코이트란 단어가 또 주변 단어를 보니까 괴단 말이에요. 이게 코이트가 뜻이 뭐냐 하니까 엉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엉덩이 뭡니까? 우리가 앉으면 딱 괴는 곳이잖아요. 자리를 딱 트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뜻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교를 하다 이런 말인데, 저 밑에 이제 깔았단 말이겠죠.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비속어를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상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공부에 관한 거니까 공부합시다. 제가 코이션 하게 되면 교접, 성교인데 이 성교가 그냥 합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쌓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깔다 뜻이에요. 그래서 퀼트란 말도 깔리다, 깔리는 소물, 이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불을 나타내니까 이불은 뭐 하는 겁니까?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깔리다, 괴다, 즉 고이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퀘이트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리라 뜻이, 고리는 나중에 사용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왜 고리를 지금 쓰느냐? 지금 퀘이트가 지금 요거 지금 고이트라 부른단 말이에요. 고이트 요겁니다. 요걸 지금 옛날 초기에는 요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얘들이 15세기 때 요걸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 초기에는 평평한 돌을 썼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뭡니까? 비석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비석놀이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비석놀이 해봤습니까? 처음에는요,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세요. throw a game이다 말이에요. 플랫스톤 throw. 아주 평평한 돌을 던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놀이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처음에는 이 줄에서 이 벽을 갖다 던져서 맞추는 거고요. 그럼 2단계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건 3단계 정도 되고요. 4단계는 이제 머리에다가 이걸 이제 비석을 이고 가서 맞춰야 됩니다. 5단계는 또 더 복잡해요. 등에다가 이렇게 굽어가 등에다가 한 다음에
등에서 가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떨어뜨려서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단계, 7단계까지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 게임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냥 던지는 거, 2단계는 이렇게 하는 거, 3단계는 이렇게 하는 거, 4단계는 머리에 이고, 5단계는 등에 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어려워져가지고요. 맞추기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비석놀이를 하는데, 이 비석놀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평한 돌을 던졌다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이제 얘들이 100년 후에 가서 고리로 바꿨는데, 그럼 왜 고리로 바꿨을까 하는 게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 고리가 나오네요. 예, 이 고리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얘들은 이 고리가 아마 이쪽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지금 보여요. 지금 그림에 보면. 아니면 얘들이 지금 초기의 교회 모형이 원형이잖아요. 이 원형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지금 이 원형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큰 원형에다가 이 중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중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대로 바뀌었고 여기는 고리로 바뀌어서 이런 모양들을 얘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형상을 지금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비석놀이를, 하필이면 왜 비석놀이 하냐면, 한번 보세요. 얘들은 교회에 항상 묘지를 만들고 이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뭐가 다릅니까? 그죠? 교회는 결국 뭐냐? 묘지였단 말이에요. 결국. 그 묘지였고, 여기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모양은 원형으로 항상 했고, 여기서 예배를 받던 뜻이죠. 자, 이게 이제 교회의 비밀들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고이트가 어디 있냐면요. 영국에 가면 지금 충·콰이트가 가장 유명한 곳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제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한 20군데 이상 돼요, 이게. 그 영국 코넬에 있는 신석기 고인돌이 가장 유명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신석기 고인돌이, 우리의 신석기 고인돌을 또 가봅시다. 우리의 신석기 고인돌을 우리는 돌맨이라 부르잖아요. 돌먼이라 부르는데, 그럼 돌먼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어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돌멩이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돌멩이에서 왔다기보다는 돌무덤이, 어차피 여기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란 말이 지금 여기에 맨이란 말은 무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무덤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덤이에요. 지성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돌멩이를 나온 것이 아니라 돌무덤이기 때문에 돌무덤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지금 지구상에 분포하는 이 지금 돌맨, 고인돌의 분포를 보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구글링에서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죠?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한반도에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고인돌은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확인해 본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옛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묘지면서 교회. 그죠? 그게 가장 지구상에 많은 곳이 지금 한반도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가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고인돌을 밀어버리고, 예, 이 고인돌이 아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순창 쪽에도 많고요. 춘천에 아주 많죠? 근데 그 춘천에 그 많은 고인돌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레고랜드를 지었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오락실을 지은다고요? 미쳤죠? 이게 한국인의 지금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지금 어원을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밀고 거기다 오락실을 지은다고요? 천벌을 받을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벌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오락실을 지은단 말이에요. 미친 것이죠, 미친 짓. 그걸 입안한 사람이나 그걸 추진한 놈들이나, 예, 똑같은 놈들이죠. 하늘의 벌을 받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온 세계에서, 아니, 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오락실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3개, 4개 나눠놓고 그걸 갖다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지금 고인돌이 지금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에 가장 많은데 이걸 밀어버리고 오락실 준다고요? 어이가 없어요.
자, 흥분하면 또 안 되니까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단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처치란 단어와 지금 커크란 단어 그리고 코이트란 단어 이 세 가지 대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처치는 쳤저 하니까 둥글게 쳤다 하는 둥글다에서 놓은 말이고 커크는 마찬가지로 꺾어 하니까요. 요 꺾어 하니까 바로 둥글게 된 고인돌 무덤 이걸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됐고 여러 가지 자료 통해서 알아냈고 충 코이트 할 때 그 코이트는 괴했다, 괴인돌이다. 그러니까 이 괴있다 하는 것은 괴었다 하는 것이 고았다 하는 말이니까 바로 우리 고인돌하고 같은 말, 즉 지승묘 하는 한자로 따지면 지승묘지만 우리말 그대로 하면 고인돌과 같은 말이다. 즉 괴었다 하는 말이고 그것은 비석치기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변형돼서 이제 그 쇠로 된 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게 퀘이트가 됐는데 결국 이것은 고인돌에서 나온 거고 우리의 지금 비석치기가 훨씬 더 원형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되고 지금 교회에 왜 이렇게 비석에 이렇게 하고 그게 묘지를 만들어놨는 이유도 우리가 다 밝혀냈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까지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채플 하는 말은 뭐냐면 체업에다가 알을 붙인 건데요. 알은 작다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체업이라는 것은 머리를 뜻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끼옵입니다. 갭이란 말이 우리가 머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끼오다 뜻이었어요. 채플이란 말은 끼워 붙인 작은 머리라는 뜻이었어요. 큰 건물에 붙이는 부속 어떤 계배당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채플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채플은 원래 부속 건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부속 큰 건물이나 큰 어떤 군인 부대 같은 부대에 붙어 있는 작은 어떤 예배 장소, 그게 바로 채플, 교회당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당 정도가 딱 이름이 적당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카톨릭을 나타낼 때는 커시드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나냐면요. 헤드란 말은 꺼졌다 뜻이에요. 그리고 헤드리란 말은 에두를 해서 놓은 말인데요. 즉 면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이 두 개를 합치면 내려앉은 의자를 뜻하는 말이라서요. 권위자의 자리, 즉 가톨릭을 뜻하는 말이에요. 가톨릭 성당을 우리가 커시드를 하는데 근본적인 뜻은 권위자의 자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조금 교회 치고는 좀 이 의미가 좀 이상하죠, 그죠? 권위자의 자리. 그러니까 얘들은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네, 그죠? 그래서 어원을 보게 되니까 캐트란 말은 꺼지다에서 놓은 말이고요. 헤드론 하는 것은 바로 에두론인 뜻인데요. 면이나 선으로 둘러찬 입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트라헤드론 또는 옥타헤드론 하는 것이 우리가 화학에서 분자 구조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쓰는데요. 사면체를 뜻할 때, 팔면체를 뜻할 때, 헤드론이라 할 때 면체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면이나 선으로 둘러싸였다는 뜻이니까 끄지게 둘러싸였다 하니까 바로 내려앉은 의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말이 커시에드라 하게 되면 바로 주교 자리, 권자를 뜻하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가톨릭의 근본적인 뜻은 권자, 자리를 뜻하는 말이래요. 아, 좀 그렇네. 야,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바로 이제 가톨릭 교회의 뜻이죠. 그 가톨릭 교회의 진짜 뜻은 뭐냐? 자리란 말이죠. 권위자의 자리란 뜻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교회나 성당, 성전을 뜻하는 말로요. 생츄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츄리, 생트란 말은 상가다 하는 뜻에서 나왔고 요 을이란 말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장소,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장소란 뜻인데 왜 그럼 이 말을 제가 썼냐면요. 우리가 이걸 지금 생츄리란 말을 지성소라 부른단 말이에요. 지성소. 그러면 고대 지성소에 그걸 평면도를 보게 되니까 지성소는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가 입구인데요. 이게 번제단이 뭐냐면 여기에 재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 두멍이라 해서 물을 갖다 여기 지금 바쳐놓은 여기 지금 요 그림입니다. 물 지금 바쳐놓은 대야 같은데 물을 지금 담아놨고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 데가 나오고 그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맨 마지막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언약의 계에서요. 즉 약속의 궤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는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보면요, sacrifice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생물은 바로 번제잖아요. 그럼 번제는 여기에 지금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치는데 희생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헌신하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요,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솥이잖아요. 향로 같은. 지금 변형돼서 이건 이제 나중에 향로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여기다가 여기 지금 호랑이 두 마리를 지금 그려놓은 요 지금 솥에다가
요 안에다가 지금은 여기 지금 그림에 개를 지금 그려놨지만, 즉 동물을 여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죠. 근데 초기에는 동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인신공양을 하다가 너무 잔인하니까 동물로 바뀌고, 나중에 동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에 제단이에요. 제단이고 그 뒤에 가면 여기 지금 물동이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물 지금 두멍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지금 번제를 갖다 여기다 씻어가지고 깨끗이 해서 여기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올리는 요 지금 희생물인 요 희생은, 여기 이제 바치는 거잖아요. 이 바치는 그 희생 제물은 바로 물하고 관계에서 씻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모양도 보면요. 제사 제자를 여기 보면요. 바로 여기 지금 손으로 고기를 지금 깨끗하게 해서 이 제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번제단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는데, 그거 보면 항상 물 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씻어서 깨끗한 다음에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단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사 제자입니다. 요 헌신할 헌자도 똑같은 말인데 지금 모양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지금 생긴 모양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성소에서는, 이 지성소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언약의 개인 지금 이 궤장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궤장 안에는 지금 뭐가 됐냐면,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게 이제 지팡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물이 들어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향은 그 앞에 성소에 분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잔은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지금 물두멍 여기 있고, 지금 희생물은 여기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크리파이스란 말은 희생물이니까, 희생물은 바로 물두멍 바로 옆에 둬서 씻겨 빚는다 해서 깨끗이 하다 이래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 생션 하는 거, 생추어리 하는 것은 이 안쪽 지성소는, 이쪽은 지금 그 희생물하고 제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게 지금 다 막아놨어요. 덮개로 막아놨고 지금 안에 들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다 하는 말이 맞는 어원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션이란 말 자체가 제재란 말도 있어요. 강제력 하고 못하게 하다 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인하다 뜻도 있고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가하단 말이, 우리말 상가하단 말은 함부로 안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상가하는 거. 상가하단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지금 이 보세요. 덮개를 하고 하는, 지금 이 전체가 성막이지만 지성소는 맨 안에 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여기 희생물을 놓는 것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던 지금 여기 또 보면 덮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덮개 들어가서 지금 이 문도 있고 또 들어가야 돼요. 분향단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생시하는 말은 발음 자체가 상가섬하고 똑같으니까 상같단 말을 하고 이 말은 어원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성스러울 성자도 마찬가지 뜻이 뭐냐면요. 보면 지금 보면 성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성하다, 성스럽다, 존엄하다 하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이란 말 자체가, 즉 성스럽다는 말 자체가, 생시하는 말 자체가 상가한다 뜻으로 우리가 어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희생물은 당연히 단어가 sacrifice니까 씻겨 빚어서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두멍 바로 옆에 번제단을 두고 지금 한자의 파자를 해보면 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집어넣을 때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지금 여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씻긴다 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생시는 맞아 상가다 해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다시 또 이제 사원에 또 이제 관한 단어를 보면요. 페인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페인이 바로 사원인데 이것은 신을 부르는 신탁하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라틴어로 파눔은 신을 불러서 사문을 통해서 신의 뜻을 뱉어내는 움막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펜이란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열렬한 지도자 애호한데 선동하다, 부추기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입으로 뱉어낸다 뜻이에요. 그래서 뱉어낸다 해서 펜이란 말이 나오고, 페네틱 하는 말은 마찬 형용사로서 광신자 이런 뜻이 있죠. 프로페인 하는 말은 버드 페인이라니까 신전을 침범했다 뜻이에요. 그래서 불경스러운 모독적인 뜻이 있는데, 여기 지금 페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펜에 보면 선동하다, 부추기다 하는 것처럼 이 샤먼이 내뱉는 그런 어떤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페인이라는 말은 뱉어낸다 해서 노말로 해서 신을 부르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신샤라고 부르죠. 우리 신사는 이거의 발음인데 일본식 차례를 지내는 곳이죠. 이 차례 지내는 곳이에요. 원래는 차례라는 것은 차를 갖다가 마시고 하는 그 차례를 지내는 곳이에요. 원래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슬람에서는 마스크라 부르는데 이거는 마는 바로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마당, 장소란 뜻이고 수크는 숙이다 뜻이에요. 머리를 숙이는 장소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곳이 바로 모스크예요. 모스크 뜻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장소를 마당 숙여해서 마스크에서 머리를 숙인다 해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숙이는 장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도 머스지드라 부르는데 이 숙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회교 성원들을 다 이 말이 머리를 숙이는 장소, 숙이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슈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슈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황당이라든지 사당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나냐면 씌워서 가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씌워 가린다 해서. 그러니까 씌워 가린다니까 안에 모시면서 닫아 가지고 안 보이게 닫아 버린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엔슈라인 하게 되면 사당에 두다 뜻인데요. 성당에 모시다 안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슈라인이라는 말은 씌워서 가린다, 즉 안 보이게 가린다 해서 나온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회교도 유대교의 이제 사원은 시너고그라 불러요. 그건 무슨 말인가? 신이란 말은 쌌다니까 모두가 이 말이고요. 이거는 해졌다 뜻이에요. 함께 해졌는 곳, 함께 움직여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집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유대교 회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의 별을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 지금 보면 입구에 그거 보면 이거는 유대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템플인데요. 이 템플은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하나는 땜볼 해서요. 떨어져서 본다 하는 뜻도 있고 하나는 당겨 붙인다 해서 줄을 나타내는 말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외딴 곳에서 점을 본다 또는 줄을 당겨 둘러쳐져서 못 들어오게 한다.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절을 나타낼 때 한자로 보면 사찰 하잖아요. 그때 찰자를 보게 되면 칼도자와 죽일 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절 사자를 보게 되면 손으로 받들다니까 뭐 받들다까지는 좋은데 이 사찰할 때 찰자를 쓴 거 봐서는 여기에 지금 둘러싸여 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절을 나타낼 때 절만자 이거 쓰잖아요. 이때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요만자와 요만자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인도의 크리슈나 신의 가슴에 난 회전하는 틀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여기 관련된 템플하고 관련된 단어가 컨템플레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컨템플레이터 할 때 크게 떨어져서 본다 해서 떨어져서 눈여겨보다 해서 명상하다, 심사숙고하다 뜻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템플 할 때 이게 바로 지금 이 말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즉 명상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돼요. 또 똑같은 지금 철자로서요. 템플이라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당겨 붙인다 해서요. 근육이 당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관자놀이라 부르죠. 관자놀이 쪽에 보면 근육이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철자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하나는 사원, 하나는 관자놀이입니다. 절을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여기 이제 사원이 템플이라 부르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명상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돼요. 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절을 만자잖아요. 근데 여기 나치의 모양하고 똑같죠. 사실은 나치의 지금 이 훈장을 보게 되면 요 밑에는 지금 절만자지만 여기 쪽은 십자가죠. 요 모양과 요 모양들은 다 비슷하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별이나 지금 요런 모양이나 요런 절에서 쓰는 만자나 다 같은 말들. 여기도 지금 이 힌두교에서 쓰는 요 글자죠. 요런 그 모양들이 다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요건 지금 실제로 십자가 사형당하는 십자가의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이나 또 이 모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런 모양이죠. 모양들을 보세요. 한번 뭔가 이상하죠. 좀 이런 것들이 다 사원들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 불교에서 쓰는 그 지금 어디냐면 이게 그거죠. 티베트이죠. 티베트에 지금 사원에 있는 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국 문화도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모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 이 모양, 이 문양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요런 모양에서 우리 지금 여기 황도 12궁이잖아요. 보세요.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이 12궁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 모양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보세요.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똑같죠. 근데 이 자세 보면 요 지금 태극의 모양, 요 지금 돌아가는 요 지금 회전하는 거 보게 되면 황도 12궁에 지금 돌아가는 지금 이 황도하고 백도하고 지금 요 지금 있잖아요. 이제 태양이 가는 길, 예, 이런 거 하고 지금 이 문양하고도 거의 닮아 있어요. 예, 요 정도 우리가 사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최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교회 처치나 커커는 바로 둥근다에서 나왔고,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냐, 코이트 하는 것은 괴다, 괴인돌, 즉 다시 말하면 고인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다가 지금 고인돌 문화 이거하고 지금 영국의 그 고인돌 문화하고 똑같고, 결국 고인돌이 있던 곳은 교회였고, 그 교회는 결국 무덤이었고, 결국 묘지였고, 그런 것들이 같은 문화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